자, 가볼게요. 자, 경우의 수를 배울 거예요.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라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건이라는 건 물론 이제 자연 현상처럼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사건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행위의 결과예요. 다른 말로는 어떤 시행의 결과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 어떤 특정한 시행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나오는 그 사건들의 가지수예요.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을 했어요. 나오는 사건은 1, 2, 3, 4, 5, 6의 눈이 나오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6가지. 동전을 던졌어요. 나오는 사건은 뭐예요? 앞면이냐 뒷면이냐. 경우의 수는 2가지. 자, 이런 식으로 정 20면체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건 어떤 행위, 시행에 의해서 나오는 그 결과인 사건의 가지수, 종류를 우리는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어요.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두 사건이 영향이 없을 때예요. 얘는 영향이 있을 때, 다른 말로는 관련이 없을 때, 얘는 관련이 있을 때, 그리고 얘는 개별적으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얘는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사건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상관관계도 없고 영향도 없고 따로따로 노는 경우에 우리는 합의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사건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관련이 있고요. 동시에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곱의 법칙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합의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갔더니 소설책이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공부할 수 있는 공부책이 7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한 권을 샀어요. 소설책과 공부책 중에 한 권을 샀습니다. 우리가 소설책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였고요. 공부할 수 있는 책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가지였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한 권의 책을 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2를 더해서 12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2개를 살 거야. 소설책 중에서 한 권을 사고 공부책에서 한 권을 살 거야. 이때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소설책 또는 공부책 중에서 한 권을 산 거고요. 얘는 소설책에서 한 권을 사고, 다른 말로는 그리고라는 표현을 쓰죠. 한 권을 사는 경우의 수는 5가지인데 공부책에서 한 권을 사는 경우의 수는 7가지란 말이야. 그런데 나는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소설책과 기억이라는 A라는 소설과 기억이라는 공부책 산 거랑 A라는 소설과 니은이라는 공부책을 산 거랑 A라는 소설과 디귿이라는 공부책을 산 거랑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일이 다 뭐 해줘야 돼? 따로따로 맺어줘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또는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합의 법칙에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곱의 법칙에 적용을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정도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저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헷갈려. 그러면 단어만 넣어보면 돼요. 또는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맥이 맞으면 합의 법칙이고요. 그리고라는 단어를 넣어야 문맥이 맞으면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수 문제는 거의 90%가 곱의 법칙이에요. 애매하면 다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녀석인데 여기서 이 동시에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하셔야 돼요. 동시에라는 단어는 이 시자가 시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동시에라는 단어가 이런 얘기냐?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동전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앞뒤 두 가지. 주사위는 몇 가지? 6가지. 동시에 던졌으니까 둘은 어떻게 할 거야? 더할 거야, 곱할 거야? 곱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가 12가지가 나왔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12가지라는 건 뭐야? 앞 1, 앞 2, 앞 3, 앞 4, 앞 5, 앞 6, 뒤 1, 뒤 2, 뒤 3, 뒤 4, 뒤 5, 뒤 6 이런 뜻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 동시에 던지기 너무 싫어서 동전 하나 던지고 기다렸다가 주사위 하나 딱 던졌어.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무 문제 없잖아. 동전 던져서 기록하고 주사위 던져서 기록했어. 너희가 보드게임을 해. 동전 주사위 두 개를 던지래. 나는 하나씩 던져보고 싶어. 쪼는 맛이 있으니까. 하나 딱 던지고 딱딱딱딱 하고 이번에 뭐 나와야 된다면 딱 던지잖아. 돼 안 돼? 막 뒤통수 때리고 막 너 왜 사기쳐 이러지 않잖아. 우리 그 정도 봐주는 아량이 있잖아. 상관없거든? 근데 문제는 분명히 보드게임에는 동시에 던지라고 써있거든. 그치?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면 수학에서 말하는 이 동시라는 단어의 뜻을 이제 생각해보자. 이 동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자,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 던졌어. 동전 던졌어. 아직 주사위 안 던졌지. 그럼 아직은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거야. 그치? 이걸 딱 던져야만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이 된다는 거잖아. 우리가 문제에서 주는 어떤 사건이 그 사건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면 아직 동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이 다 완전히 종결된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 동시가 마무리됐다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시행이, 하나의 행위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 그 모든 과정이 동시에라고 해석이 된다. 수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개념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머니에서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 검은 공이 아니 동그라미 공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자가 쳐져 있는 공이 5개가 있고요. 세모가 쳐져 있는 공이 2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여기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내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런 거 있겠죠? 자, 이렇게 있겠죠? 맞죠? 9가지. 맞아요, 틀려요? 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을 따지자면 첫 페이지 문제예요. 자, 저기서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내서 나올 수 있으니까 다 공이라고 치자. 공이라고 치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공, 세모 표시가 되어 있는 공, 이런 공이라고 치자.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9개. 맞아요, 틀려요? 하진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진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다수일까? 맞다. 틀리다. 틀리다 2개 맞네? 현준아, 왜 틀려? 틀려가 맞아. 틀리다가 맞아. 그러니까 왜 틀려? 그렇다면 답은 몇 개인데? 지금 답은 몇 개인데? 중복돼서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 답이요? 규아야, 답은 몇 개야? 자, 이렇게 보세요. 너희한테 보자기에서 공을 꺼내래. 동시라는 표를 썼죠. 내가 만약에 검은 공을 하나 뽑고 빨간 공을 하나 뽑았어. 동그라미 하나 빨간 거 하나 뽑았어. 이거랑 빨간 거 하나 뽑고 동그라미 하나 뽑았어. 같아 달라? 같아요. 동시라는 말의 의미는 순서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내가 뽑은 결과값이 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선이 겁나 커서 딱 뽑았어. 동그라미 x를 뽑았네? 얘는 순서가 있어요? 없죠. 내가 하나 뽑아서 동그라미 뽑고 하나 뽑아서 x 뽑았어. 이거랑 하나 뽑아서 x 뽑고 하나 뽑아서 동그라미 뽑아서 이게 똑같다는 소리야. 그쵸? 나는 그냥 두 개를 뽑았을 뿐인 거니까. 그들의 순서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랑 중복되고, 그쵸? 이거랑 중복되고, 이거랑 중복되는 아이들이 다 빼져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6개라고 대답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3C2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3C는 이제 조합을 나타내는 표시가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동시에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 동시에는 순서하고는 또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동시에 뽑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순서하고는 관련성이 없다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지. 내가 이게 맞는 문제였으면 안 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내셔야 되는데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수들을 구해내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경우의 수랑 똑같습니다. 어렵다가 아니고요. 똑같은데 단지 문제를 조금 더 꼬아놨을 뿐이에요. 다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여러분이 센만 공부했어도, 그쵸? 센 교재만 공부했어도 거기에 다 나오는 유형들을 다시 재탕해 놓은 거야. 몇몇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 교란 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추가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공부할 거고요. 이 중에서 저 곱의 법칙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녀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순열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공부를 할 거고 이 조합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공부를 할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 학교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파트에서 많으면 6개까지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보통 경우의 수에서 1개 나오고 순열에서 2개 나옵니다. 조합에서 2개 나오고 순열 조합 섞어서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한 6개 나오거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쪽 경우의 수랑 순열. 근데 가끔씩 선생님이 정말 초과라 하면은 여기를 킬러로 낼 수도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몇 개가 이제 수록되어 있으니까. 자, 경우의 수는 별거 없습니다. 행위를 할 거고 그 행위에 의해서 나오는 그 사건들의 종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에서 그 행위가 서로 영향도 관련성도 없고 개별적이고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될 때는 그들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곱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 서로 영향이 있어요. 서로 관련성이 있어요. 동시에 일어난답니다. 혹은 그리고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맞으면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햄버거 종류 중에 하나를 고르겠지? 그리고 또 뭘 고르죠? 음료수 중에 하나를 고르죠. 이들은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햄버거를 불고기 버거를 시켰는데 갑자기 식혜를 시켜. 이거랑 콜라를 시켜. 사이다를 시켜. 오렌지 주스를 시켜. 완전히 다른 거잖아. 서로 영향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뭘 쓴다? 곱의 법칙을 쓴다. 그러니까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한다. 저런 내용을 조금 기억하시고 자 거기에 하나 노가다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요. 일일이 다 구해야 되는 거. 그런 경우는 합의 법칙입니다. 뭐 일일이 다 세라는 거니까.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작정하고 이걸 문제를 내잖아요. 겁내 어려워요. 왜? 다 구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수형도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이런 거야. 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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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걸 찾는 거야. 이걸 나열해 놓고 이 중에서 되는 거 1개, 되는 거 2개, 되는 거 3개, 되는 거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게 최악의 문제. 행복한 이태님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프를 통해서 유형별로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럼 마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단원이 이제 거의 100문제 가까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교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요. 경우의 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한 3페이지 되나?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열 조합이 한 4-5페이지씩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파트가 전체적으로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쨌든 요 마풀에서는 그것들을 수없이 많은 유형들로 만들어 놨어요. 봅시다. 아까 제가 몇 시간을 좀 나왔죠? 숙제하고 자는데? 3시요. 다시? 이렇게? 현준아, 몇 시? 3시 반. 3시 반? 현준아, 몇 시? 4시요. 어? 4시. 그쵸? 내가 바보냐? 야, 1시간 반 만에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 너희가 중학생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면 그럴 수 있는데 중학생. 너 정신연령 말고 액면가. 액면가. 자, 가봅시다. 자,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형태 또는 이거나 이런 표현도 있을 때, 그리고 서로 간의 관련성이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오늘 합의 법칙이 적용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5로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우리가 이제 나머지 얘기인데, 이거 좀 표현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라는 표현과 나머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3k-3k, 3k-1, 3k-2로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k에다가 1씩 집어넣어 볼게요. k에 1 집어넣으면 얘는 3, 2, 1 됩니다. k에 2를 집어넣으면 6, 5, 4가 되고요. k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9, 8, 7이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나머지가 1인 숫자고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고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나머지가 없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연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생님, 그래서 나머지 보기 편하게 이거 그냥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3k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여기다 k에다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3, 5, 4, 2를 집어넣으면 6,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7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숫자가 빠져 있어요? 1과 2가 없죠.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죠? 이게 나도 편한 거 알아요. 이렇게 써야 폭이 좋지. 나머지 1, 나머지 2, 나머지 없다. 너무 편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1, 2, 3, 4, 5, 6, 7, 8, 9가 다 들어가잖아.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누가 1과 2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맞잖아. 물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K를 0 또는 자연수라고 하면 되잖아요. 맞기는 하거든. 근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 K가 자연수라고 하는 거랑 K가 0 또는 자연수라고 하는 거랑 뭐가 편할까? 이게 편해요.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가 데리고 왔냐 말판. 이 전 시간에 없었거든. 분명히 너희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날파리 품고 왔어. 너희 중에 한 명이거든. 이래서 난 씻어. 씻어? 야, 다 씻고 와. 다 세수는 하고 오고. 쓰는 게 특별한 게 아닌데. 잠깐만. 이거 자랑하네. 너 그거 옷 옆반 선생님하고 똑같은 옷이다. 어.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래요. 자, 커플룩이야. 자, 다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또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도 시중에 존재하는
그리고 여러분 학교의 책, 그리고 모든 문제집들이 모의고사가 전부 다 이걸 써요. 나만 이렇게 쓴다고 해서 될 게 아니야. 모든 시중에 존재하는 문제집과 교과서와 모의고사가 전부 다 이걸 쓰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등학생이라면 요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자, 봐봐. 4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4K라고 표현하면 돼. 5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5K라고 표현하면 돼. K에다가 2씩 집어넣어보자. 4, 8, 12, 16, 뚜뚜뚜, 5, 10, 15, 뚜뚜뚜뚜 이렇게 가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주시면 돼요?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이들의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4K라는 녀석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K 값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0입니다. K는 자연수였으니까 몇 개? 25개. 이렇게 된 거고, 마찬가지로 5K 그리고 100이었으니까 5로 나누면 5분의 1과 K 20이었는데 K는 자연수니까 1부터 20까지 20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3K-2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인데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똑같이 2를 더해볼게요. 3으로 나눠봅시다. 이거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정확하게 몇 개라는 게 보여요. 34개라는 게 보이죠?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범위 세팅하고 K가 자연수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렇게 범위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연산상으로 얘기합니다. 저거 네. 공배수 빼줘야 하는 거예요. 공배수? 그렇죠. 이제 그 얘기는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25하고 20개가 나왔는데 자, 이 또는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동그라미 X랑 X 동그라미 나온 걸 쭉 지워줬잖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게 쭉 나열되고 쭉 나열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16, 20, 24 이렇게 하고 20, 25, 30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얘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가 여기도 끼어있고 여기도 끼어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두 수의 공통 부분을 뭐 해줘야 돼요?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25랑 여기서 나왔던 20. 근데 이들의 공배수는 4고 5의 공배수는 20이잖아요. 20의 배수니까 몇 개? 5개를 빼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감안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는 문제에서는 하대법칙 문제에서는 중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복된 녀석들을 반드시 찾아서 제거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도 생각합시다. 이런 문제였고요. 자,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 한번 해볼까요?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두 공에 적힌 수를 A라고 B라고 하자. 둘의 무엇이 차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A하고 B의 차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수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부터 해볼까? 차가 0인 경우, 차가 1인 경우, 차가 2인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차가 0인 경우는 A랑 B의 값이 어때요? 같아야 되죠. 총 몇 개? 9개. 차가 1인 경우 둘의 차이가 1 나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가 있으면 B는 뭐가 되죠? 2, 3, 4, 5, 6, 7, 8, 9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얘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1, 2, 3, 4, 5, 6, 7, 8도 있어. 왜? A가 클지 B가 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숫자들은 얘는 2, 얘는 8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 있는 숫자들은 2하고 1차이라는 숫자는 1과 3이 있잖아. 4하고 1차이라는 숫자는 3과 5가 있잖아. 그런 식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차가 2인 경우 한번 해볼까? 여기가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차가 2 나와요. 그러면 얘보다 큰 쪽은 3, 4, 5, 6, 7, 8, 9, 10, 15다.
그리고 얘보다 작은 쪽으로는 안 되고 안 되고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지금 합의 법칙 쓰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합의 법칙을 노가다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가 뭐 했죠? 일일이 다 썼죠? 물론 이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3들은 돼요. 왜냐면 고3 때 확통을 한 학기 내내 하거든. 그럼 걔네들은 돼. 하지만 여러분은 단지 단원 하나일 뿐이잖아요. 여러분한테 이걸 암산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기준 잡고 요거 쳤던 것처럼 요것도 이제 이렇게 썼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기준 잡고 나오는 경우의 수 찾고 개수만 잘 세시면 돼요. 그렇죠? 7개, 7개, 14개, 8개, 8개, 16개, 그리고 여기 9개 이런 식으로 되셨죠? 자, 합의 법칙은 지름길이 없어요. 뭐 하셔야 돼요? 그냥 계산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다 찾으셔야 돼요. 지름길 있는데 알려고 하지 마요. 그걸 배울 시간에 그냥 이거 찾는 게 나아요. 그거 배우는 건 고3 때 배워도 충분해. 자, 진짜 필요한 것들은 알려드리겠지만 한 달씩도 까먹는데 그치? 뭐 알려준다고 기억하겠냐? 그치? 자, 그러면 한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판별식이다. 자, 가볼게요. 자, 1부터 5까지 숫자와 0부터 4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한 장씩 꺼냈어요. 그 나오는 수 두 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대요. 근데 얘가 실근을 갖는데요. 자, 지우가 판별식 a의 제곱 마이너스 4b는 0보다 실근이니까 X가 같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a의 제곱이 b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그럼 이제 기준을 잡아보자. 지은아, 기준을 a로 잡을까요? b로 잡을까요? 왜? 마음에 들어? 그냥? 마음에 드는 걸 하는 거야. 근데 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무조건 큰 수야. 변동폭이 큰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봐봐. b라는 숫자는 그냥 얼마씩 커져? 4씩 커지잖아요. 근데 a는 어떻게 돼? 1, 4, 9, 16, 25. 변동폭이 더 크죠. 그래서 보통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2a가 뭐 b보다 크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얘가 기준이야. 왜 얘는 2씩 커지잖아. 얘는 1씩 커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이렇게 부등식이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는 그 숫자의 변화폭이 더 큰 숫자가 무조건 기준값이 돼요. 반드시. 그렇죠? 자, 그렇다면 a를 기준으로 잡아볼까? 1, 2, 3, 4, 5가 있어요. 1보다 4배가 작다. 4보다 4배가 작다. 그 다음에 9보다 4배가 작다. 16보다 4배가 작다. 25보다 4배가 작다. 자, 해봐. 자, 말도 안 되죠? 아니요. 얼마? 아, 자, 이 경우는 뭐하고 뭐? 0만 되죠. 1은 안 돼. 큰일 나. 등호 없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뭐하고 뭐? 0, 1, 2. 얘는 0, 1, 2, 3. 얘는 0, 1, 2, 3, 4.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5도 됩니다. 오, 왜? 5육 돼요. 오, 돼? 맞다. 안 야, 돼요. 없는 거 어떻게 알아? 그치. 흥분하지 마. 문제 풀 때 이게 이렇다니까? 이게 흥분한다? 막 신나 막 야 이렇게 신난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려놨잖아. 근데 글씨 못 쓰는 애들 있잖아. 글씨 못 쓰는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렇게 그려놨잖아. 여기 한 개네, 여기 5개네. 나 겁나 똑똑해. 1하고 5를 더해서 평균 되니까 3이고 3, 5, 15에서 15개를 쓴단 말이야. 이게 하나 되겠죠. 그쵸? 잘 세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하나, 12, 13, 14개 이렇게 세시면 돼요. 그쵸? 이게 은근히 노가다성이 있지만 세는 게 가장 정확해요. 머리 빗지 마. 그래서 피곤 애들 겁나 많이 왔어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나? 3학년 될 때까지 2학년까지 8번의 시험을 전부 다 1등급 맞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한 번도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하나 틀려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2개를 틀려본 적도 없어요. 가장 잘 맞았을 때가 3개거든. 근데 가장 많이 틀렸을 때는 4개야. 근데 이 아이가 틀리는 문제를 내가 분석해봤어. 그랬더니 90%가
1번부터 8번까지 주고 있어요. 어떤 문제 아시겠죠? 병이야, 병. 안 고쳐져. 2년 내내 8번의 시험 내내 매번 이렇게 틀려요. 여기서 3개씩 날아가. 아, 이것도 병이다? 신기해. 근데 뒤는 또 다 맞춰. 결국은 얘는 정시로 돌아섰어. 아, 수학은 등급이 나왔는데 다른 과목들이 난리야. 영어를 탐구.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 반드시 잘 세셔야 돼요. 자, 그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요거는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외우라고 하진 않는데 외워질 거야. 언제? 고3 때는. 그러니까 고3들은 다 외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강제로 외우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이런 문제 한 20, 30개 풀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고3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두 수사를 던졌어.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아무리 작아도 2지. 1 더했으니까 가장 크면 얼마야? 12. 그렇지? 그러니까 2부터 12까지 나오겠다는 거야. 이 경우의 수 생각해보자. 더해서 2가 나오려면 뭐밖에 없어? 1, 1. 더해서 3이 나오려면 1, 2, 2, 1. 더해서 4가 나오려면 1, 3, 2, 2, 3, 1. 숫자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 더해서 5가 나오려면 1, 4, 2, 3, 3, 2, 4, 1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 누르르르르 늘어나다가 갑자기 6개에서 멈춘다? 왜 멈춰? 주사위의 눈은 6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 다음부터는 8이잖아? 8이면 얘가 1부터 시작을 못해. 얼마부터 해야 돼? 2부터 시작해서 6까지 가야 돼. 그래서 5개인 거야. 자, A 플러스 B가 9가 되려면 3부터 시작해서 6까지 가야 돼. 왜냐면 3 더하기 6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5, 4, 3, 1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주사위 두 눈을 세는 이 녀석의 값이 뭐 5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합이 얼마일 경우? 2, 3, 4의 경우를 구하는 거야. 5까지. 그치? 그러면 1, 2, 3, 4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2인 경우 구하고 3인 경우 구하고 4인 경우 구하고 5인 경우 구하고 이렇게 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시험에서 고3 시험에서도 굉장히 이게 기본으로 많이 깔리거든요. 이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다? 마이너스 1씩만 하면 돼요. 어디까지는? 위에까지는. 그때부터 다시 쭉 줄어드는 패턴을 취하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거는 버리세요. 외울 만한 가치는 없어요. 그냥 문제 나오면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 합의 형태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조금은 더 우리가 문제 푸는데 유리하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죠. 주사위 문제 같은 거나 이런 거 풀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랑 B를 곱했는데 얘가 8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1, 8, 8, 1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비추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는 아시겠죠?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숫자를 계산을 하잖아요. 1, 8, 2, 4 이렇게 하지 말고 1, 2, 4, 8 이런 식으로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가시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너희 빼먹어 숫자를. 차근차근 풀다 보면 1 해보고 2 해보고 3 안 되니까 4 해보고 5, 6 안 되니까 7 안 되니까 8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 빠짐없이 다 계산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여러분들도 솔직히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일관성 있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나왔던 그 설명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3개의 주사위까지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는 거 좀 힘내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런 건 아시죠? 홀수하다.
홀수랑 홀수를 더했고 홀수랑 짝수를 더했고 짝수랑 짝수를 더했어. 홀수랑 홀수를 곱했고 홀수랑 짝수를 곱했고 짝수랑 짝수를 곱했어. 은하 홀수와 홀수를 더했을 때 장난치지 마. 그런 분위기 아니야. 자, 잘하겠습니다. 자, 자. 다 하는 거예요. 홀, 자, 지우가 홀, 자. 자,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세 개를 곱했어요. 얘가 짝수가 나오고 싶어요. 지우야, 경우의 몇 가지? 짝수가 주사위 3개를 던졌어요. 주사위 3개의 곱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우리 2개는 쉽잖아. 2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차근차근 빌드업 해보자.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서른 두 가지. 오, 아니. 지성아 몇 가지? 저, 하진아 몇 가지? 주사위 2개를 던져서 곱했어. 주사위예요. 하진아 몇 가지? 짝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 나 지금 중학교 2학년 거 물어보는 거다. 이거 모르면 중학교 2학년 동생들한테 물어봐. 하진아 몇 가지? 지은아 몇 가지? 9개? 아쉽다. 교아야 몇 가지? 지은이께 결정적인 힌트야. 10개? 아 그런 힌트가 아니에요. 현준아 몇 가지? 18개. 9개가 힌트라니까. 도현아 몇 가지? 너의 찍기 감각을 믿어보자. 뭐야? 15. 저 알겠어. 지성이 몇 가지? 27. 27가지. 야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이것들아. 주사위는 자 홀수를 곱할 수도 있고요, 홀수 짝수를 곱할 수도 있고요, 짝수 홀수를 곱할 수도 있고요, 짝수 짝수를 곱할 수도 있잖아요. 자 몇 가지씩 있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맞죠? 홀짝은 3개씩 있잖아. 맞죠? 자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곱해야 돼? 홀짝, 짝홀, 짝짝 곱해야 짝수 나오잖아. 3, 3, 9, 3, 3, 9, 3, 3, 9. 그래서 몇 가지? 26가지. 그럼 얘는 뭐야? 홀 곱하면 뭐 나와? 홀수. 그래서 결정적인 힌트라고 한 이유가 원래대로 따지면 주사위는 6가지니까 36가지였거든. 36가지 중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를 빼면 결국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만들어지잖아. 여사건으로. 그래서 자, 한 번 더 갑니다. 주사위 3개를 던졌습니다. 이번에 뭐 가볼까? 홀수 가볼게요. 자, 아무나 아는 사람 빨리 손들어서 대답해 주세요. 홀수가 나오는 경우. 저 주사위예요. 주사위 3개를 던졌습니다. 27. 네, 맞아요. 자, 왜냐? 현준아, 네. 어떤 애들을 곱해야 홀수가 나오죠? 홀수. 홀수가 몇 개씩 있어? 3개. 그럼 3 곱하기 3. 왜냐면 이건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 정도. 홀짝 문제 시험에 굉장히 자주 활용이 돼요. 그쵸? 근데 슬픈 일은 지금 여러분 2개짜리에서 정렬했어요,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문제야. 자, 살짝 반성하시면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3개짜리 나오면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자. 자, 미친 척하고. 열 개의 주사위가 있어요. 이들을 곱했는데 홀수가 나왔대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의 6제. 홀수 3의 열정이요. 곱하기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 전부 다 홀수인 경우를 빼면 안 돼요.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미 얘는 짝수야. 생각해봐. 봐봐.
열심히 내가 1, 3, 5, 3 해서 홀수 만들어놨거든. 이거 곱해지는 순간 얘는 이거 곱하기 2잖아. 그럼 이게 배수잖아. 그럼 짝수가 되는 게 맞아요. 짝수는 하나가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 홀수들 겁나 많이 깔아놔도 거기에 짝수 하나 똥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오염시켜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순혈이 홀수거든요. 순수혈통이 홀수야. 그래서 곱하기에서 홀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부 다 홀수가 아닌 경우는 없어.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해볼까? 이걸 짝수로 바꿔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6의 10제곱 마이너스 3의 10제곱. 아 좋아. 그럼 얘는 합차로 계산이 돼요. 어떻게? 6의 5제곱 마이너스 3의 5제곱 그리고 6의 5제곱 플러스 3의 5제곱으로 얼추 연산은 가능해지긴 합니다. 여기서 6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숫자를 구하라는 문제도 나왔어요. 이 정도 숫자를 같이. 되셨죠? 어떻게 하자? 반대로 가자. 그치? 왜? 짝수 구하는 것보다 홀수 구하는 게 훨씬 쉽거든. 왜? 수념이야, 수념. 순수하게 홀수지. 근데 이게 덧셈이 되면 정말 짜증나요. 왜? 봐봐. 홀수에다가 홀수 더하면 짝수거든? 거기서 또 홀수 더하면 홀수거든? 또 홀수 더하면 짝수거든? 또 홀수 더하면 홀수야. 계속 바뀌지. 그래서 덧셈이 더 어려워. 주사위가 곱셈이 나왔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덧셈이 나왔다? 그냥 짜증내시면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덧셈과 곱셈이 함께 나왔다? 알겠지? 그리고 요즘 트렌드예요. 자 보자. 무슨 말이냐? 처음 던진 주사위 A, 두 번째 던진 주사위 B, 세 번째 던진 주사위 C라고 합니다. 짝수가 되기입니다. 방법은 뭐예요? 둘 다 홀이면 돼요. 둘 다 짝짝이면 돼요. 맞죠? 그걸 이해해야 돼. 홀수랑 짝수 더하면 무조건 홀수잖아.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홀 짝짝 이걸 해야 돼. 그치? 그럼 우리는 이거 계산해야지. 자, 둘을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둘 다 홀수여야 돼. 3, 3은 9. 홀수의 경우의 수는 3가지. 그치?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덧셈이니까 9, 3, 10이야? 9, 3, 27가지. 자, 둘을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9가지만 했죠. 써드릴게요. 1, 이렇게 9가지야. 거기에다가 각각 C가 2인 경우, 3인 경우, 5인 경우가 붙어가지. 그치? 여기다 1, 여기다 3, 여기다 5, 여기다 1, 여기다 3, 여기다 5, 여기다 1, 여기다 3, 여기다 5, 여기다 1, 여기다 3, 여기다 이거 하는 거야. 그럼 9가지가 3개씩 가지고 있으면 몇 가지? 27가지. 근데 그게 왜 그래? 지금 우리 이거 주사위 3개를 어떻게 해서 동시에 던졌지? 이 과정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잖아. 이 경우의 수를 곱해야죠. 자, 짝수가 되는 경우 생각해보자. 자, 큐아야. 둘을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할 수 있어. 전체는 몇 가지인데 주사위 2개를 던졌으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 36가지. 근데 주사위 2개를 던져서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였어? 그러면 전체에서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면 뭐가 남아? 짝수가 되는 경우가 남겠지. 그래서 몇 가지? 그렇지. 아까 그랬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지우가 얘가 짝수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이 둘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얼마? 81.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108까지. 이렇게가 답이 되는 거야. 자, 이 정도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한 8, 9번 정도예요. 괜찮죠? 자, 이 정도까지 우리 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쭉 진행이 되는데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자, 소수. 뭐가 소수야? 주사위에서. 1. 자, 그럼 같이서 물어봐봤어요. 그럼 소수가 4개네. 1, 2, 3, 5. 헷갈릴까봐. 아, 총대를 뺀 거지? 네. 가미시켜줘. 이렇게 해서 소수예요. 그럼 합성수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누가 3가지래? 자, 손 들어봐. 3가지. 나 들었어. 누구야? 3가지. 3가지. 왜 들렸는데? 2가지. 2가지. 그렇죠. 왜? 합성수가 뭐야? 약수가 3개 이상의 숫자가 합성수예요. 1은 약수가 1개밖에 없죠. 그러면 1은 소수예요? 합성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는 정체가 없어. 뭐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1. 소수, 합성수 이렇게 분류해요. 그래서 1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가끔씩 이 용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소수 알고 합성수 하지만 1은 이도저도 아니야. 불쌍한 아니야. 신경 써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주사위 2개의 곱이 소수가 된대요. 주사위 2개의 곱이 소수가 된대요. 자, 해볼까? 자, A랑 B라는 주사위 두 수의 곱이 소수가 된대요. 소수는 뭐하고 뭐? 2하고 3하고 5가 있어요. 자, 어떻게 곱해야 2가 됐죠? 1, 2, 3은? 3, 5는? 2,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건 뭐? 항상 어떤 숫자가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럼 이걸 3개로 불러보자. 자, 질문이야. 주사위 3개를 던졌습니다. 세 수의 곱이 소수가 됐네요. 소수는 2하고 3하고 5가 있습니다. 자, 이 3개를 곱해서 2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을까요? 세 가지. 오, 왜? 2, 1, 1, 1, 1, 1, 2. 오, 맞아요. 그럼 3이 되는 경우도. 세 가지. 5가 되는 경우도. 세 가지. 전체는 몇 가지? 27가지. 진짜 아, 끝까지 어떻게 안 할 거야. 끝까지 잘 갔는데. 진짜 이거 아직 6개월, 아, 6개월이야. 아 근데 그렇죠. 세 개씩 보면 좋을 것 같아. 순서상이 이미 갖춰졌잖아요. 아, A, B, C의 순서상이 갖춰졌지. 2, 1, 1 나왔어. 근데 갑자기 3, 1, 1을 곱해? 2, 1, 1 나왔어. 자, 여기 됐습니다. 2, 1, 1 나왔습니다. 상처해졌습니다. 이거 하는데 갑자기 3, 1, 1 갑자기 합쳐. 자, 얘들은 자, 그럼 읽어봐, 봐봐. 자, 읽어봐. 2, 1, 1, 2고 1, 2, 1, 2고 1, 1, 2, 2고 3, 1, 1 이거야? 아니면은 2, 1, 1 또는 1, 2, 1 또는 1, 1, 2 또는 이거야? 또는이지 답은. 그럼 합의해야지. 왜 곱하고 있어? 그렇지? 헷갈리면 또는과 그리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주사위와 관련된 홀수와 짝수와 소수와 합성수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보통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된다 알려드린 거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차례로 A랑 B라고 한대요. 그럼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지호야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영보다 응? 작다. 아 작다 하면 안 돼. 크다. 너 지우개 앞에 앉지 마.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지우개 앞에 앉지 영보다 마. 작은 걸 빼자는 거 아니야? 여사건으로 해갖고 아, 여사건으로? 네. 아, 말을 생각해봤어. 그래요. 영보다 작은 걸 빼자고. 아, 맞아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고 싶은데 전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빼자. 상관없어요. 작은 걸 빼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 두 가지 버전으로 가볼게요. 자, 이 경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이쪽은 a 제곱 마이너스 8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 버전으로 가자면 이렇게 8b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럼 우리 a 기준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1, 4, 9, 16, 25, 36. 자, 여기 8의 배수거든요. 그럼 b는 1, 2, 3, 4, 5, 6이야. 없고, 한 개, 이렇게. 한 개. 잠깐만. 크다구나, 얘가. 아, 크다다. 반대다. 그러면은 6개. 여기는 6개. 여기는 몇 개? 5개. 여기는 몇 개? 네. 여기는. 여기는. 자,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이것도 총 몇 개예요? 26개? 그럼 전체 몇 개에서? 36개에서 26개를 빼면 10개씩 나오겠네? 그치?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 1이야, 4야, 9야, 16이야, 25야, 36이야. 없고요? 없고요.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있고요. 여기는 3개 있고요. 여기는 4개 있고요. 더하시면 이렇게 어느 쪽으로 하시래요. 굳이 더 많은 숫자를 구해서 뺄 필요 없이 가시면 됐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야. 단지 이제 아쉬웠을 뿐인 거야. 뭐 운 좋게 더 쉬울 수도 있었던 거지만 그러니까 여사건이 좋기는 해. 반대로 구하는 게 좋기는 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수가 될 수 있는 길이거든. 그런데 모든 걸 여사건을 하면 안 돼. 그치?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하고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한 별씩 0보다 작다를 구해서 빼려고 했다고 맞지? 식겁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세개수 노가다성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거 순서상 만들 때 어떤 수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죠? 큰 수. 맞죠? 변화가 큰 수.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주인공일까? 얘가 주인공이겠죠? 자, 그래서 이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8이 되고 싶어요. x가 1일 때는 2, x가 2일 때는 4, x가 3일 때는 6, x가 4일 때는 4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양의 정수라고 했거든? 다른 말로는 자연수야. 근데 얘가 8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먹을 게 없지. 그럼 안 되겠지. 얘가 6이 됐어. 그럼 2 남았지. 그럼 얘들 1 이렇게 가야 되겠네. 다시 얘가 4가 됐어. 그럼 얘네들이 4개를 나눠 먹어야 되거든.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1, 3, 2, 2, 3, 1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쓰라고 했어요. 자, 이거 괜찮죠? 8, 8, 8, 8 이거 찾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자, 여기 2라고 돼 있어. 그럼 8이 되기 위해서는 얘한테 몇 개를 줘야 돼? 6개를 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 1, 5, 2, 4, 3, 3, 4, 2, 5, 1. 저 5개를 바로 구했잖아. 너무 잘했어. 그렇지? 너무 잘했어. 이게 바로 보면 너무 좋지만 뭐안 되더라도 써보면 돼요. 왜냐? 왜 5개라고 지성이가 얘기했냐면 저 주사위야. 주사위야. 주사위인데 얘가 1부터 지금 어디까지였어? 5까지 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1, 5니까 마지막은 5, 1일 거다. 그럼 몇 가지야? 5가지. 굳이 쓰지 않더라도 5가지라는 걸 눈치챌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지. 그렇죠? 자, 이런 문제였다. 네, 베이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해볼까? 자, 이거 해보자. 어느 한 개의 가격이 2,000원, 3,000원, 5,000원이 세 종류의 노트를 합쳐서 3만원어치 사는 방법을 쓸 거야. 이거 우리 연립방정식 문제거든요. 해볼게요. 얘를 x, 얘를 y, 얘를 z라고 하면 식은 이렇게 돼요. 2,000x, 3,000y, 5,000z. 이게 3만. 자, 숫자가 너무 크니까 1000을 다 나눠버릴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놓자? 변화가 큰 숫자. 그럼 누구야? z가 기준인 거야. 그래서 이제 z부터 이제 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z가 만약에 얼마? 가장 큰 수. 5. 그렇죠. 5는 돼요. 근데 6이 들어가면 얘 혼자서 다 잠깐만. 적어도 하나 포함되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6이 돼버리면 30이 다 해드리는 안 되죠. 얘 5부터 시작할게요. z가 5. 그럼 얘가 지금 25가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하고 3. 맞죠? 1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z가 4일 때는 20이 돼요. 남아있는 숫자는 10이거든요. 10을 얘네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 생각해봐. 10. 일단 y가 2까지. 그래서 4, 6. 이거 말고 또 10을 쟤네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없어요. 자, 그럼 z가 얼마 이렇게 3일 때, 그럼 여기 15가 들어갔어요. 얘네들한테 지금 15를 줄 거야. 15를 줄 수 있는 방법. 3 y가 3일 때 그러니까 6, 9 이거랑 6. 그러니까 32. 32? 얘한테 3을 준다고? 아니. 얘한테 3? 제 여기다 12? 12하고 3 이렇게. 또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z가 2일 때, 자 그럼 10이 됩니다. 얘한테 20을 줄 거예요. 얘한테 20을 줄 거거든. 그러면 얘도 나름으로는 얘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숫자는 1, 8. 1, 8,
그 다음에 15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2 되네요. 그 다음에 9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 6 돼요. 6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z가 1일 때 얘는 5가 될 거예요. 이 25를 얘한테 뿌려야 돼. 자, 얘가 얼마부터 가능하죠? 7, 21. 그렇죠? 그럼 얘 4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얼마 가능하죠? 10. 안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가 8이 21이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25를 맞죠? 20이라고 4. 그 다음에 아까 16이라고 했나? 15 15. 15면은 가능하겠다. 10. 그렇죠? 그 다음에 9, 16, 5, 3, 22. 아, 규칙을 찾았어. 그렇죠. 규칙은 60 떨어지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때요? 되게 짜증나죠? 그치? 시험에서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짜증나. 되게 짜증날 것 같지? 그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그쵸? 겁나 짜증나는 이 풀이가 이 문제의 의도라고. 어떻게? 해봐야지. 그쵸? 나름 규칙성이 있어요. 1, 2, 3, 4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구해 주셔야 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수영도라는 건 뭐냐면 일일이 다 구하겠다. 나는 끝까지 다 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시작할게요.